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종로 해커스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11월 27일 토익 총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커스 토익 검색하시면요, 여기서 더 많은 자료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람 중심 사진 2장 하고요, 사물 풍경 중심 사진 2장, 그리고 혼합형 사진 2장, 이렇게 좀 균등하게 좀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는 중 정도로 봤습니다. 아까 이제 라이브를 아마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오답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오답은 어려웠지만 정답은 좀 풀만했다. 그리고 우리가 토익 푸는 목적은 정답을 고르는 거죠. 오답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고요. 자, 사진을 분석하실 때는요, 일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동작을 보고요, 없으면 그냥 바로 사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있든 없든 배경은 항상 등장하니까 확인하시고, 다 똑같아도 장소 다르면은 오답이다, 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완전 무결해야 된다라는 점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을 때 있거든요. 애매할 때. 그럴 때는 세모를 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꼬투리가 하나라도 잡히면 오답이고, 다시 한번 없는 거 나오면 오답입니다. 정답만 어렵게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정답보다는 좀 오답을 좀 헷갈리게 하고 싶어서 어렵게 발음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어법, 즉 세모 치는 거 여러분이 필수 스킬로 익혀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못 들은 거 있어요. 모르는 단어 나왔어요. 세모 하나 치세요. 세모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세모가 만약에 2개, 3개 이상 나와. 그럼 인정하시면 돼요. 나 아직 공부 안 했구나. 그럼 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시험 또 보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토익 시험 플렉스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휘 한번 볼까요? glance at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glance at 같은 경우는요, 힐끗 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그시 응시한다기보다 약간 힐끔 이렇게, 지금 이 남자처럼 이렇게 살짝 비껴보듯이 보는 거를 보통 glance at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선 자체는 확실히 돌아가 있기는 해야 돼요. 그냥 뭐 눈만 이렇게 돌아가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개는 돌아가서 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뭐 glance at이라든지 뭐 facing이라든지 아니면 looking at, 당연히 이런 단어들 들어갈 수 있겠고요. 비슷한 단어로 stare at이라는 게 있습니다. stare at. 이것도 응시하다, 바라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wipe off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치우는 거죠. 쓱싹쓱싹 깨끗하게 닦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clear도 되겠고 clean도 되겠고, 뭐 당연히 wipe off도 되겠죠. 혹은 빗자루 같은 걸로 쓴다 그러면 mopping, 이런 단어, 빗자루라든지 뭐 걸레 같은 거 닦으면 mopping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얘네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것들,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오든 그냥 코지 곧대로, 우리말 그대로 가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이미지, 그림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닦는 장면 아니라 하더라도 책상에 있는 물건들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모아서 싹 가지고 가는 뭐 이런 느낌도 wipe off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examine 하고 document입니다. 어서 많이 보던 접니다. 그죠? 우리 이제 스튜디오 직원분이시거든요. 협조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고, 지금 여기서 남자 둘이 뭔가 문서를 보고 있죠. 자, 토익에서요, 종이 계열의 물건들은 다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document, paper, report, 그 다음에 뭐 form, slip, 이런 식으로 종이 계열의 문서들은 다 물건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나오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검토한다라는 장면은 examine, 이런 단어가 검사하다, 검토하다죠. 요 단어도 물론 자주 등장하지만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건 reviewing 이라든지 looking over, going over, 혹은 정말 단순하게 reading 한다라든지 looking at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올 건지 여러분이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가 문제 안 내잖아요. 출제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고 이 단어 나왔네? 그럼 그냥 이 이미지를 떠올려서 일치하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이 가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세모 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좀 약간 우린 방어적으로 공부를 할 거다.
문제를 풀어나갈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e being loaded 라고 합니다. 우선 이 being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요. 현재 하는 중이에요. 대부분은 사람이 하는 중인 경우도 있는데 기계가 이렇게 하는 중도 되긴 합니다. 어쨌든 짐을 싣고 있는 장면이 돼야 돼요. 다 실린 게 아니고요. cargo, 화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통 같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being loaded with cargo 이런 식으로 이 배에 보시면 여기 실려있는 요 화물 있죠? 요 화물 얘네가 바로 cargo입니다. 현재 이 장면은 이미 다 실어 놓은 거기 때문에 being을 쓸 수는 없어요. 한다면 뭐 has been loaded 이런 식으로. 근데 being이 되려면 여기 무슨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거 있고 나 크레인, 얘 크레인이에요. 크레인이 이렇게 짐 매달아 가지고 집어넣고 있는, 싣고 있는 이런 장면은 being loaded 해주시면 되겠죠. 뭐가 됐든 자주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loaded, load 짐 싣는다는 거, being 들어가는 거, cargo 화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휘를 아는 만큼 들리고 들리는 만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raw라는 단어죠. 우리 배 관련된 이 문제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와요. 정답일 때도 있고 오답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여행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나오죠. TV에서.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뭐 며칠 전에 본 게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그 배 위에서 막 쇼핑을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사고 뭐 망고도 사고 왜 죄다 먹는 것만 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배 위에 있는 이런 거 토익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장면이에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요게 노젓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rowing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만약에 설명하면 a man is rowing a boat 이런 식으로 배에 노를 젓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 마찬가지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노가 없어요. 그러면 row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없는 거 나오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배 타고 가고 있고요. lighthouse입니다. 빛나는 집이에요. 빛나는 집. 등대. 정말 오랜만에 나온 단어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 등대라는 거를 어릴 적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배 쫙 가면서 밤에 등대가 불빛을 쫙 펼쳐주고 또 가끔 이제 등대 이런 데 가면은 보통 등대는 주변에 빛이 없는 곳에 있단 말이죠. 그럼 딱 가서 하늘을 딱 보면 이 빛들이, 이 별들이 쫙 펼쳐진 진짜 멋있는 이런 장소. 어릴 적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뭐 그런 데도 한 번씩 이렇게 뭐 체험으로 가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낭만이 없어졌어요. 왜? 다 GPS로 내비게이션 GPS로 알아서 기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요즘 약간 좀 드물게 등장했던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lighthouse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lightHouse고요. 드트 발음 죽입니다. lighthouse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against the wall입니다. 오늘 많이 등장해요. 접니다. 자, 이 against란 표현은요, 뭐뭐랑 반대하는, 대항하는, 싸우는 이거든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한 남자가 의자를 밀고 있어요. 벽에다가 밀고 있는 건데 벽은 현재 서 있고 의자로 계속 지금 반대로 밀어주고 있는 장면이죠. pushing a chair against the wall 이런 식으로 뭔가 벽에 붙어 있는 벽을 향해 밀고 있는 장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벽하고 의자라든지 이런 뭐 소파라든지 물건들이 벽이랑 좀 공간이 있어서 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against the wall 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차라리 뭐 벽 앞쪽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be hung입니다.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 그런데 사실은 요 단어는 원래 토익에선 거의 죽어가던 어휘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영어는 기본적으로 ing, 능동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좀 더 뭔가 이 언어적으로 통통 튄다,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일단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사실 요즘은 이 mount라는 표현이 점점 쓰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 전등들이 요렇게 지금 벽에 걸려 있죠. be hung 해도 되겠지만 be mounted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은 전등들이 일단 램프가 좀 그래도 여러 개가 보이고 있어요. 그쵸? some lamps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램프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some lamps라고 하게 된다면 스위치에서도 일단은 오답이 될 것이다.
사실 차분하게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차분하게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단어를 외우실 때 너무 한국어적으로 가지 마시고 좀 머릿속에 이미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Part 1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정답을 들었을 때 이 사진을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 센터적인 거, 이런 식이 뭐 정답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어디 구석에 찔끔찔끔 있는 것들까지는 여러분이 볼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고 했죠. 세모치는 속어법 있으면 됩니다. 항상 정답을 찾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세요. 물론 다 알아들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못 알아들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없는 거 나오면 다시 한번 오답입니다. 다 똑같아도 요거 하나 꼬투리 잡히면 아웃 보내주시고요. 어휘와 발음 중요하겠죠.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미국식 발음은 오히려 되게 깔끔했는데 영국, 호주식 발음이 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에 워밍업 많이 해두세요. 미리 들어두시면 그만큼 빨리 익숙해지면 더 잘 들릴 겁니다. 자, 파3 넘어갑니다. 스키밍 난이도 중중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몇 번 시험 중에서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엄청 어려운 어휘들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도 대부분 리딩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차피 리스닝만 잘 본다고 토익 졸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리딩도 균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리딩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리스닝에 있는 어휘까지도 커버가 되도록 요즘은 구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 내용 괜찮았어요. 엄청 복잡하게 꼬아낸 거 없었고요. 편안하게 들어주면 됐던 것 같습니다. 발음은 뭐 말해 뭐합니까? 그래도 깨끗한 편이었다라는 거. 물론 이게 미국식 발음 한 번, 영국식, 호주식 발음 한 번 나오면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자주 듣고 공부 기간을 오래 가져가시면서 나름대로의 이 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사실 저희들은 여러분에게 토익커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지. 그럼 감각은 우리 토익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직접 해야 감각이 생겨요. 방법만 알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고요. 다음 패러프레이징 난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들리는 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을 해도 이 정도는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말로 말이 되면 영어로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토시 하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스키밍은 언제나 잘 하셔야 됩니다. 직독직해고요. 거의 뭐 리딩 실력이 스키밍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리딩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리스닝에도 굉장히 유의미할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실시간 정답 체크할 겁니다. 왜냐면 세 문제 한 세트죠. 순서대로. 그다음 보기 4개 중에서도 정답만 언급을 하니까 에라 들리는 거를 그냥 과감하게 고르셔야 돼요. 힌트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어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한 단어가 툭 치고 지나가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단어 많이 아시고 그 다음 에라 과감하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스크립트가 끝나버렸어요. 내가 못 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고민은 절대 금지예요. 왜냐면은 우리에겐 다음 문제가 있거든요. 항상 아까 못 푼 거 어떡하지? 어떡하긴 그냥 비워두세요. 찍어야 되는데 이따 찍으세요. 나중에 OMR 카드 마킹할 때 그때 찍으시면 되니까 지금은 과감하게 넘어가서 다음 문제 스키밍 가겠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의도 파악입니다. 의도 파악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했는가를 이 인용어구를 통해서 찾는 건데 인용어구 바로 앞과 인용어구 바로 뒤 여기밖에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여기서 못 찾으면 끝이에요.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에겐 다음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타이밍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뭐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도 있지만 토익 파3, 4도 타이밍이에요. 그냥 들리는 거 빰 모르면 넘어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 일단 여자는 누군가를 찾아볼까요? 야, 모자되게 인기 있다며? 네 덕분이지. 내가
디자인한 모자가 인기 있대요. 모자 디자인한 사람은 모자 만드는 사람이긴 한데 보통 모자 만드는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토익에서는요. 몸에 걸치는 건 다 의복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걸치는 건 다 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 여자는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아마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겠죠. 패션과 관련된 사람을 그냥 과감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찾았고요. 이제 그 나라 문화는 느낌이 달라요 라고 왜 말하느냐라는 건데 모자가 너무 인기 있으니까 태국에 있는 회사랑 협업을 좀 한번 해볼까? 오, 콜라보, 그죠? 이 유명한 사람들만 한다는 그 콜라보 그랬는데 그 나라 문화는 느낌이 좀 달라요. 사실 여기서 정답 찾으셔야 돼요. 너 얘네랑 콜라보 해볼래? 거긴 삘이 좀 달라. 그 말은 뭐예요? 싫다는 거죠. 싫어 라고 말하면 약간 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느낌이 조금 삘이 조금 달라 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왜 느낌이 다르다고 하냐? 협업하자고 했는데 다르대 나랑은 싫어요. 거절하는 느낌의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래 그러면 제안 들어온 다른 회사들 전화번호 보내줄게. 다음에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뭐 줄 거잖아요. 지금 전화번호 준다고. 전화번호 일종의 연락처, 그건 contact list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선 이제 전화번호를 준다고 했지만 뭐 회사 목록을 줄게도 될 수 있겠고요. 제품 목록을 줄게도 될 수 있겠고 나라 이름을 줄게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준다는 거. 대신 보세요. 연속으로 툭, 투둑. 타이밍 봐요. 툭, 투둑. 약간 이게 좀 짧게 제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빠르게 등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고민하면 풀 수 있어요. 의도 파악은 고민하면 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들어서 모르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하면서 총평 같은 거 보시면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말적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그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갈까요? 이번에 남자 누구냐 찾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얘 누구니? 뭐 부탁하니? 뭐 주니? 다음에 할 일 뭐니?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비슷한 호흡으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문제들 한번 잡아두면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남자 누구냐? 거실 벽지 관련해서 연락 주셨죠? 거실 벽지네요. 거실이라는 거는 집 안이에요? 밖이에요? 집 아니란 말이죠. 집안의 벽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인테리어 데코레이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특히 이 데코레이터 가는 거. 데코는 아는데 데코레이터는 몰라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다시 한번 보통은 뭐 100%는 아니지만 ER이나 OR 같은 거 붙으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인테리어 데코레이터 하게 되시면 이 남자의 직업을 혹은 이 남자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뭔가 중요하게 여긴대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명확하게 스크립트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명심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보기 중에서 들리는 거. 고르시면 자동적으로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럼 봤을 때, 자, 벽지 관련해서 문이 없는 걸로 바꿔보려고요. 그러면 견적서랑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견적서라는 단어 리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estimate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가 견적서라는 명사도 되고요. 견적이라는 뜻도 되고 견적을 내다 평가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단어 나오면 짝꿍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cut.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단어는 이렇게 cut. 그러니까 cut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cut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얘는 조심하실 게 이 단어랑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cut. 발음이 되게 미묘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견적이라는 거는 뭐랑 관련된 거죠? 돈, money, 돈, price, cost 이런 비용과 좀 관련된 표현일 겁니다. 이 비용과 관련된 거, 그럼 뭘 중요하게 여기죠? 견적서로 좀 달라지는 거니까 견적, 비용, 돈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뭔가 부탁하죠. 문의 없는 게 더 저렴해요 했더니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금, 영수증 아마 receipt가 되겠죠? receipt. 참고로 receipt가 아니라 receipt, P 발음 죽일 거고요. 여기서는 뭐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영수증 발급되죠? 현금 영수증 되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다른 데서는 또 뭐라고 부탁할 수 있겠어요?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천으로 좀 이렇게 먼지 안 쌓이게 좀 덮어주시겠어요? 라든지 혹은 뭐 가구 같은 거 좀 딴 데로 옮겨주시겠어요? 왜 내가 혼자 옮기기 좀 힘드니까 좀 같이 좀 옮겨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들리는 대로 보세요. 순서대로 과감하게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토익 LC 파트 2, 파트 4 총평을 담당하는 박하늘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험 총평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사이트 주소 보이시죠? www.hackers.co.kr 들어가시면 토익 관련한 모의고사 문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그 문제를 풀고 선생님들께서 무료 강의를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참고하면서 공부하기 아주 좋은 자료, 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익 공부할 때 필요한 꿀팁 자료들도 방대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사이트 들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2, 파트 4 난이도 살펴볼 텐데요. 파트 2는 어렵지 않은 난이도 중으로 볼 수 있겠고요. 파트 4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으로 잡아봤습니다. 파트 2는 질문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해석하고 나서 이 A, B, C 보기들이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는지 답변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턴들 훈련하는 연습이 공부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파트 4는요. 오늘 시험에서는 paraphrase만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듯한데요. 만약에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저와 함께 다음 시험에는 이런 paraphrase가 나오면 바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야겠다. 같이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트 2, 4 총평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으로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좋을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OOTD, Outfit of the Day, 오늘 옷차림 뭐냐 이런 거 말고 제가 단어를 좀 바꿔서 VOTD라고 좀 표현을 해봤어요. 오늘의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토익에서 앞으로 어떤 표현들 이런 게 보기에 나왔으면 이런 거 이해해놨으면 좋았겠다 할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janitor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관리인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라고 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되겠지만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청소 담당자분들을 janitor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관리인, 청소 담당자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footage는요, foot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좀 발 아니면 발자국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자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비디오 footage가 들어가면 영상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footage라는 표현은 영상물 또는 미디어 쪽 관련된 단어로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be marked down, markdown은 뭐 내려가는 느낌 나지 않나요? 이 표현은 할인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iscount 또는 off, OFF, 오프 표현 외에도 할인 관련된 표현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Power outage, 이거 느낌 있나요? 힘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파워가 전기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power outage라고 하면 정전, 전기가 나갔다 해서 이 표현도 알아두면 너무 좋겠습니다. utility, 이게 조금 좀 생소하거나 애매하게 알아뒀을 법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수도나 전기 관련된 공익사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utility 하면은 전기 또는 수도 사업 관련된 단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중요한 단어, 앞으로도 중요할 토익 단어들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파트 2입니다. 파트 2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턴을 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기들에서 출제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얘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Does this store open all weekend? 해석하면 주말 내내 이 상점이 엽니까? 얘는 토요일, 일요일 내내 여기가 열려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이거 해석하면 Yes, it does. 그렇습니다. 매치가 매끄럽게 될까요? 얘는 쉽고 일반적인 답변 형태인데 아래로 갈수록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주말 내내 여는지가 궁금한 애였는데 토요일은 닫습니다. no랑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나요? 안 연다, 내내는 아니다. 토요일은 닫기 때문이다. 연결이 되면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해석 except for holidays는 공휴일 또는 휴일 제외하고는 휴일 빼면 연다라는 뜻으로 yes가 생략됐다고 이렇게 yes 붙여서 한번 연결지어서 공부해 보세요. 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주말 내내 엽니까? 대신에 주말에 여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10시에, 네 10시에요 라고 하면 언제 여냐, 몇 시에 여냐가 아닌데 왜 갑자기 시간이 툭 튀어나오지 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세트로 외워주세요. 주말에 엽니까? 라고 했을 때 연다 라고도 분명히 말해줬고요. 그 다음 주말에 10시에 연다 라고도 좀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알려준 착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착한 애였구나 하면서 시험 때는 무난하게 골라주는 훈련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오늘 닥터가 안 오시나요? 그래서 얘는 닥터가 올 건지, 지금 안 왔는데 늦게 올 건지, 영영 안 올 수도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기 닥터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마음속으로 동그라미 치셔도 좋고, 이 사람은 지금 닥터가 오는지의 여부가 궁금해요. 그죠? 너가 오는지는 궁금하지 않은 애라는 거. 그래서 파트 2 공부할 때는 누구 관련해서 얘가 묻고 있는지, 누구 관련해서 궁금해하는지를 좀 짚으면서 공부하면 더 쉽게 답이 골라지기도 합니다. 자, 닥터가 안 오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5분만 있어 볼래? 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해서 흠칫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앞으로도 바로 골라지진 않을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익숙하게 패턴 훈련해 보겠습니다. 닥터가 안 오시나요? 라고 했을 때 5분만 기다려봐라. 5분만 있어봐라. 즉 조금만 기다려보면 올 거다, 올 수 있을 것이다,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의 답변이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요즘 파트 2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추세니까 익숙하게 패턴으로 좀 정리를 해서 공부하면 좋겠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닥터가 오는지를 물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고 있다 또는 내가 곧 도착한다. 안 물어봤잖아. 그죠? 얘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닥터 누구에 대해서 궁금해한 건지를 좀 대상 파악하면서 해석해 주시면 답을 좀 거르고 고르는데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Are there any shelves to stock these items? 해석하면 이 물건을 놔둘 곳이 있냐, 이 물건들을 놔둘 선반이 있냐라는 건데요. 이 표현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눈으로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Are there, is there, isn't there, weren't there 이걸 해석하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weren't there는 있지 않냐라고 해석되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부정의문문은 여러분 were there, weren't there 다 똑같이 해석되거든요. 있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바꿔볼게요. aren't there이라고 했을 때도 있지 않냐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냥 있냐 이렇게 일반 의문문으로 가주시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있다를 묻는 거, 있는지 여부를 묻는 애들이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벽 바로 옆에 있다라는 답변 괜찮을까요? 요것도 이런 쉬나 히가 갑자기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얘는 공간이 있는지 공간에 관련해서 물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툭 튀어나온다? 그럼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나 히가 나오지 않았다면 거르는 것도 방법이니까 헷갈리는 보기가 있을 경우에 she, he 이런 거 걸러주면 좋겠다.
네 번째 예문 가보겠습니다. 이거 구매하기 전에 먹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가끔가다 시험 볼 때 이럴 때 있거든요. 구매하기 전에 먹어볼 수 있을까요?를 해석은 했는데 갑자기 A에서 못 알아듣는 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거나 그 보기를 무슨 뜻이었는지 자꾸 되뇌이면서 끌어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한 번 안 들렸던 건 시험 끝나도 모르고 2, 3년 지나도 어쨌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팁 되겠습니다. 알아들으려 하지 말고 그냥 세모 처리, 일단 킵 처리를 빨리 해두는 게 팁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보기가 나왔을 때는 B나 C 중에서 이게 정말 명확한 답이다 하면 B를 고르면 되겠고요. 못 알아듣는 보기가 나왔는데 이걸 킵했다. 근데 B, C가 너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A 이렇게 가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도 나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킵 세모 처리를 빨리 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자, 돌아가서 이거 해석해 볼게요. 구매하기 전에 한 입 먹어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of course I'll cut some for you 그러면 먹어볼 수 있다. 물론이지와 더불어서 조금 잘라서 제가 샘플 맛볼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 나름 쉽고 무난한 답 되겠죠? 그래서 요 팁과 더불어서 요 먹어볼 수 있냐와 of course가 없어도 고를 수 있는지 요거 괄호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문입니다. Don't we want to try that food? 하면 don't we want to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순간적으로 멘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don't we want to 동사 원형을 그냥 외우세요. 지금 이 순간 같이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Don't we want to 동사 하면 하자라는 거거든요. 또는 하고 싶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don't we want to는 어떻게 보면 제안의 표현이다 해서 앞으로 시험에서 문제 풀 때 들리면 제안, 동사 하자로 가시면 문제 없이 풀 수 있다. 자, 그럼 요거 다시 돌아가서 제안 표현 넣어서 해석해 보세요. Don't we want to try that food? 그러면 먹어볼래? 약간 먹자라는 느낌 있나요? 먹자라는 제안의 느낌이 있고요. 근데 먹자, 말자, 먹지 말자라고 나오면 무난하게 골라져요. 근데 요런 두 가지 표현을 바로 골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우리 저 음식 먹어보자, 먹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던졌을 때 우리 이미 밥 먹고 왔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를 돌려내는 게 답변 패턴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하자 말자 대신에 하지 말자라는 걸 은근슬쩍 돌려서 표현하는 답변을 외워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도 있어요.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거 먹자, 먹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했을 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도 답변 패턴 중에 하나니까 요런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애들과 칼 같은 답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문인데요. 이거 새 상품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일반적으로 새 상품 없습니다. 아니면 새 상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없다 답변 나오면 너무 쉽게 골라지겠죠? 근데 그 외의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새 상품이 있냐 없냐 대신에 좀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 새 상품 있냐고 상점 주인 같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저 가게 사장 아닌데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좀 칼 같은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데 패턴 중에 하나니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새 상품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상점 주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답변 패턴을 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참고로 여기에 new product가 있냐고 물었을 때 보기에 new, old 또는 product 이런 비슷한 단어가 들리면 오히려 거르는 것도 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질문에서 나왔던 단어나 발음이 똑같이 들렸다. 그러면 걸러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예문 하나 같이 공부해 볼게요. 여기가 해커스 건물이 맞나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A가 B한테 물어본 거예요. A가 B한테 여기 해커스 건물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B라면 여기 맞습니다 또는 아니라면 여기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할 텐데
파트 2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해커스 건물이다 아니다 대신에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말라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모르는 표현을 좀 돌려서 낸 거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답변 패턴 볼게요. 이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했어요. 해커스 건물이 맞습니까? 라고 A가 B에게 물었는데 I'm a visitor 이라고 했을 때 뭔 소리야 어색해 하면서 막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외우세요 여러분. visitor가 방문자, 방문객이란 뜻이잖아요. 여기 처음 온 방문객이니까 이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동네 또는 건물에 갓 오게 된 사람이니까 모른다, 모르는 표현으로 답변 패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예문입니다. 파티에 뭐 좀 사갈까? 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것 좀 사와라. 종이컵이 필요하다. 빈손으로 와라. 뭘 사오려고 하냐? 안 사와도 된다. 이런 일반적인 답변을 내놓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거는 일상생활에 미뤄두고 파트 2의 답변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파티에 뭐 좀 사갈까? 라고 친구가 물었을 때 종이컵이 필요해. 종이컵 사오라는 얘기 되겠죠. 파티에 뭐 좀 사갈까? 필요 없어? 뭐 사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와라. 파티에 뭐 좀 사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오면 돼? 이것도 빈손으로 그냥 와라. 근데 이 두 개가 조금 바로 안 골라지는 타입이에요.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파티에 뭐 좀 사갈까? 라고 했을 때 접시가 넉넉하던가? 돌려서 접시를 사오라는 또는 접시가 필요하다는 스타일의 답변 패턴 연결되나요?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파티에 뭐 좀 사갈까? 라고 했을 때 파티장에 종이컵이 있었나? 있던가? 은근슬쩍. 이런 답도 답변 패턴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니까 돌려서 대답하는 애들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이 뭐였지, 얼마였지 관련된 표현들인데요. 이거 이렇게 눈으로 샤라라락 봐주실래요? 이게 모든 문장들이 얼마냐 가격을 묻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나 정리해 주시고요. 가격이 얼마였지? 그거 얼마였더라? 라고 물었을 때 4달러라고 하면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세 가지 패턴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나를 봐주셔야 되는데 가격이 얼마였더라 했는데 결제 기록을 봐. 어플을 한번 확인해 봐. 이렇게 대답하는 거 연결될까요? 얼마였다라고 정확한 액수를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답하기 귀찮은 애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였다, 가격을 모르거나 이렇게 귀찮게 대충 대답하는 애들을 패턴 속에 녹여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애들 연결 가능할까요? 가격이 얼마였지라고 했을 때 내가 안 냈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그 표현을 또 이렇게 돌려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냈으니까 가격을 모른다는 거 연결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돌려 말하고 한국어로 내도 좀 헷갈릴 법한 표현인데 이걸 영어로 내니까 더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한국어로 패턴을 먼저 연습하고선 이게 패턴에 익숙해지면 영어로도 자연스럽게 골라지고 오답은 걸러지니까 일단 패턴, 문장 이런 스타일을 파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완전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죠. 너 얼마 냈어? 또는 얼마 나왔어? 그거 얼마였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안 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안 산 애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갖가지 표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파트 2가. 그래서 예문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좀 더 힘내서 연결을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주차비 지원해 주나? 이렇게 동료끼리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괜찮나요? That's our new policy. 새로운 정책, 주차비 지원해 주는 정책 생겼다. 괜찮아요? 자, 지원해 주느냐 물어봤는데 they used to. 이 표현을 알아놓으세요. used to 동사는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죠? 옛날 옛적에 1, 2년 전까진 그랬는데 하곤 했는데 지원해주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얘도 원래는 그랬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 있겠으니까 표현 알아두세요. used to 동사 뭐뭐 하곤 했다,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자, not anymore도 이 위의 표현과 좀 연결되지 않나요? not anymore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더 이상 아닌이란 뜻이니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 no 표현으로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ask the management team 또는 ask the accounting team이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르니까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한테 물어봐. 모르는 또 돌려 말하는 우회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단어 요거 정리해 주실래요? budget surplus 하면 좋은 느낌인가요, 여러분? 플러스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가 됐겠죠. 그래서 예산 흑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산이 넉넉하다, 남았다, 여유롭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단어를 써서 지원이 된다, 지원이 가능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갑자기 회사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she나 he가 등장하면 누구예요, 이거? she나 he 앞에 언급이 됐었나요? 나왔었나요? 대상 등장하는 사람 없었죠? 따라서 그나 그녀 같은 보기가 나오면 걸러주시면 또 하나 A나 B 또는 정답을 더 쉽게 골라지겠죠? 정답이 쉽게 골라지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